아기가 낯선 사람을 보자마자 갑자기 울어버린 적 있으세요? 방금 전까지는 잘 웃고 잘 놀던 아이가 할머니가 안아보려고 하거나 친구가 아이고 예뻐라 하고 다가가기만 해도 얼굴이 굳고 입술이 삐죽 나오고 결국 엄마 품에 얼굴을 파묻고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엄마는 괜히 민망해집니다. 우리 애가 왜 이렇게 예민하지? 사회성이 부족한 걸까? 너무 엄마한테만 붙어 있어서 그런가? 내가 사람을 너무 안 만나게 키웠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기가 낯선 사람을 보고 우는 건 단순히 겁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기의 뇌가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을 해내고 있다는 신호예요. 아기는 아무나 보고 우는 게 아니에요. 이제야 익숙한 사람과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낯가림은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신호가 아니라 기억력, 애착, 감정 조절, 위험 판단 능력이 자라나고 있다는 아주 똑똑한 발달 신호예요. 오늘은 아기가 낯선 사람만 보면 우는 이유를 발달 뇌과학으로 풀어드릴게요. 이걸 알고 나면 아이가 낯가림할 때 더 이상 민망하거나 조급해지지 않으실 거예요. 오히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실지도 몰라요. 아, 우리 아이 뇌가 지금 열심히 자라고 있구나. 자, 바로 시작할게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사람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아기가 엄마를 알아본다고 생각하죠. 아기가 엄마 품에서는 멈추고 엄마 목소리에 반응하고 엄마 냄새에 안정되니까요. 그런데 신생아의 뇌는 아직 사람의 얼굴을 아주 정교하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에게 세상은 선명한 사진처럼 보이는 게 아니에요. 빛, 그림자, 움직임, 목소리, 체온, 냄새, 촉감 같은 감각 조각들이 먼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은 엄마고 저 사람은 낯선 사람이다 이렇게 머리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익숙한 냄새, 익숙한 심장박동, 익숙한 목소리, 익숙한 앉는 방식, 익숙한 숨소리. 이 모든 감각이 모여서 아기에게 하나의 안전한 패턴이 됩니다. 아기에게 엄마는 처음부터 이름표가 붙은 한 사람이 아니라 내 몸이 안정되는 강계 묶음에 가까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기의 뇌가 점점 더 정교해집니다. 얼굴을 더 잘 보게 되고, 목소리를 더 잘 구분하게 되고, 자주 본 사람과 처음 보는 사람을 나누기 시작해요. 그리고 바로 이때 나타나는 게 낯가림입니다. 대개 생후 6개월에서 9개월 무렵이 되면 많은 아기들이 낯선 사람에게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전까지는 누가 안아도 방긋방긋 웃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 품에서도 울고 삼촌 얼굴만 봐도 몸을 돌리고 병원 선생님이 다가오기만 해도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죠. 우리 애가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지? 하지만 이 변화는 퇴행이 아닙니다. 아기의 뇌가 한 단계 더 올라간 거예요. 이제 아기는 세상을 아무렇게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이 얼굴은 내가 아는 얼굴이야. 이 목소리는 익숙해. 이 냄새는 안전해. 그런데 저 사람은 처음 봐. 저 사람은 엄마처럼 안지 않아. 저 사람의 목소리는 낯설어. 아기 뇌 안에서 이런 구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낯가림은 말하자면 아기의 첫 번째 보안 시스템이에요. 아직 말은 못하지만 뇌는 이미 묻고 있어요. 이 사람은 안전한 사람인가? 내가 엄마에게서 떨어져도 괜찮은가? 이 상황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 확신이 없을 때 아기는 웁니다. 울음은 아기의 실패가 아니에요. 울음은 아기의 언어입니다. 나 지금 불안해. 엄마가 필요해. 이 사람은 아직 내 안전 목록에 없어. 조금 천천히 해줘. 아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낯가림은 기억력이 생겼다는 증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익숙한 사람과 낯선 사람을 구분하려면 먼저 익숙한 사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엄마 얼굴을 기억하고, 아빠 목소리를 기억하고, 자주 만나는 사람의 냄새와 표정을 기억해야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다르네? 하고 느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낯선 사람을 보고 우는 아이는 그냥 예민한 아이가 아닙니다. 기억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비교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자신의 안전 기준을 만들고 있는 아이입니다. 특히 이 시기 아기의 뇌에서는 얼굴을 처리하는 능력, 기억과 관련된 시스템, 감정 반응을 담당하는 영역들이 빠르게 연결됩니다. 아기는 단순히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얼굴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배우고 있어요. 엄마 얼굴은 어떤 얼굴인가? 엄마가 웃을 때 내 몸은 어떻게 안정되는가? 엄마가 멀어질 때 내 몸은 어떻게 불안해지는가? 낯선 사람이 가까이 올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런 정보들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어른에게 낯선 사람은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이죠. 하지만 아기에게 낯선 사람은 훨씬 더 큰 사건입니다. 처음 보는 얼굴, 처음 듣는 목소리, 처음 맡는 냄새, 처음 느끼는 않는 힘, 처음 보는 표정,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 아기의 뇌 입장에서는 모든 게 새롭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뇌는 아직 괜찮아.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엄마 친구야. 잠깐 안겨도 안전해라고 스스로를 설득할 만큼 성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빠른 안전 전략을 씁니다. 엄마에게 붙는 것. 이건 집착이 아닙니다. 생존적이에요. 아기의 뇌는 아주 똑똑하게 판단합니다. 내가 불안할 때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지? 내 몸이 진정되는 곳은 어디지? 내가 울면 반응해주는 사람은 누구지? 그 답이 엄마 품, 아빠 품, 주양육자의 품인 거예요. 그래서 낯가림이 심한 아이일수록 부모에게 더 강하게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엄마 화장실 가는 것도 싫고, 낯선 사람이 말만 걸어도 엄마 목을 꽉 끌어안고 아빠 뒤에 숨고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아이를 떼어내려고 합니다. 괜찮아. 인사해야지. 왜 울어? 착하지.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어 하셨는데. 사람들 앞에서 이러면 안 돼. 가서 안겨봐. 괜찮아. 그런데 아기의 뇌는 이런 말로 진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기는 논리로 불안을 낮추는 게 아니라 몸의 안정감으로 불안을 낮추기 때문이에요. 아기에게 필요한 건 설득이 아니라 속도 조절입니다. 어른은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엄마 친구야. 위험한 사람은 아니야. 잠깐 인사하고 지나가면 돼.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아기의 뇌는 먼저 몸으로 반응합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몸이 굳고 표정이 일그러지고 엄마를 찾고 울음이 터집니다. 이건 버릇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아직 감정 브레이크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감정을 조절하고 충동을 억제하는 전두엽은 아주 천천히 발달합니다. 아기는 낯선 사람 앞에서 울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먹을 수 없어요. 그냥 몸이 먼저 울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낯가림하는 아이에게 울지 마라고 말하는 건 추운 아이에게 떨지 마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몸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데 말로 바로 멈추기는 어려워요.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아이의 반응을 부끄럽게 않는 겁니다. 아이가 낯선 사람을 보고 울 때 부모가 당황해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얘가 왜 이러지? 원래는 죄송해요. 애가 좀 낯을 가려요. 울지 마, 창피하게. 물론 부모 마음도 이해돼요. 상대방에게 미안하고 분위기가 어색하고 아이가 유난스러워 보일까 봐 신경 쓰이죠. 그런데 아이는 그 순간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표정과 몸의 긴장을 먼저 느낍니다. 엄마가 당황하면 아이의 뇌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아, 정말 위험한 상황인가 보다. 엄마도 불안해졌네. 그럼 나는 더 붙어 있어야겠다. 낯가림 상황에서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아이 대신 사회적 예의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에게 안전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천천히 해도 돼. 아직 낯설지? 보고만 있어도 괜찮아. 안기기 싫으면 안 안겨도 돼. 이 말들이 아이의 뇌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로 들어갑니다. 내 불안을 엄마가 이해해 주는구나.
나는 억지로 밀려나지 않는구나. 엄마 품은 여전히 안전하구나. 이렇게 안정감이 생기면 아이는 오히려 더 빨리 세상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낯가림이 심할 때 억지로 안겨보내면 아이는 새로운 사람을 재미있는 사람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엄마와 떨어뜨리는 위협적인 상황으로 기억할 수 있어요. 반대로 엄마 품에서 충분히 바라보고 상대가 천천히 다가오고 아이가 스스로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주어지면 아이의 뇌는 이렇게 배웁니다. 낯선 사람도 엄마가 옆에 있으면 괜찮을 수 있구나. 처음엔 무서웠지만 조금 지나니 안전하구나. 내가 준비되면 다가가도 되는구나. 이게 진짜 사회성의 시작입니다. 사회성은 아이를 억지로 사람들 품에 넘겨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안전한 기반 위에서 아이가 스스로 세상 쪽으로 나아갈 때 자랍니다. 두 번째는 아이에게 관찰 시간을 주는 겁니다. 어른들은 아기를 보면 너무 빨리 다가갑니다. 어머, 너무 귀엽다. 이리 와봐. 안아봐도 돼. 왜 울어? 아줌마 무서워? 이렇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고 높은 목소리로 말을 걸고 손을 뻗고 바로 안으려고 하죠. 어른 입장에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아기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자극 폭탄일 수 있어요. 커다란 얼굴이 가까이 오고 큰 목소리가 들리고 모르는 손이 내 몸으로 다가옵니다. 아기의 뇌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안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먼저 조금 떨어져서 부모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이가 엄마 품에서 그 사람을 관찰하게 해주세요. 엄마가 그 사람과 편안하게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이걸 사회적 참조라고 해요. 아기는 낯선 상황에서 부모의 표정을 보고 해석합니다. 엄마가 웃네? 엄마가 편안하네? 엄마가 저 사람과 안전하게 이야기하네? 그럼 나도 조금은 괜찮을 수 있겠다. 아기에게 부모의 표정은 세상을 해석하는 자막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낯가림 상황에서는 부모의 얼굴이 중요합니다. 아이를 억지로 앞으로 밀기보다 부모가 먼저 편안한 표정으로 상대와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아이 뇌에는 훨씬 더 강력한 안정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낯가림을 성격으로 단정하지 않는 겁니다. 아이가 낯을 가리면 어른들이 쉽게 말하죠. 얘는 소심하네? 얘는 예민하네? 사회성이 없네? 엄마가 너무 묶이고 키웠네. 사람을 많이 안 만나서 그래. 이런 말, 부모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하지만 낯가림은 매우 정상적인 발달 과정입니다. 물론 아이마다 정도는 다릅니다. 어떤 아이는 낯선 사람을 보고도 금방 웃고 어떤 아이는 30분이 지나도 엄마 품에서 고개를 못 들죠. 이건 양육의 실패라기보다 기질의 차이일 수 있어요. 기질적으로 새로운 자극에 천천히 적응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소리, 빛, 사람, 장소 변화에 더 민감한 아이도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새로운 사람 앞에서 더 오래 관찰하고 더 천천히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아이에게는 조금 더 준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어른도 그렇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과 바로 친해지는 사람이 있고 조용히 분위기를 살피다가 천천히 편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른에게는 성향이라고 말하면서 아이에게는 문제라고 말할 때가 많아요. 아이의 낯가림도 하나의 속도입니다. 빠르게 다가가는 아이가 있고 천천히 확인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이의 속도를 존중하면서도 세상과 조금씩 연결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완전히 피하게만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던져 넣는 것도 좋지 않아요. 가장 좋은 건 안전한 거리에서 조금씩입니다. 처음에는 엄마 품에서 보기. 그 다음에는 엄마 옆에서 손 흔들기. 그 다음에는 엄마 손을 잡고 가까이 가보기. 그 다음에는 짧게 물건 주고받기. 그 다음에는 아이가 원할 때 안겨보기. 이렇게 아이 뇌가 감당할 수 있는 작은 계단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부모가 아이의 안전 기지가 되어주는 겁니다. 낯가림은 사실 애착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꼭 붙는다는 건 엄마가 아이에게 안전기지라는 뜻이에요. 안전기지가 있다는 건 세상을 탐색할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하세요. 아이가 저한테 너무 붙어 있는데 독립성이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계속 안아주면 더 의존적이 되는 거 아닐까요? 울 때마다 받아주면 버릇 나빠지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아기의 뇌는 반대로 작동합니다. 충분히 의지할 수 있어야 조금씩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붙어본 아이가 안전하게 떨어지는 법도 배웁니다. 엄마가 사라질까봐 불안한 아이에게 가서 혼자 있어 라고 하면 아이는 더 매달립니다. 하지만 엄마, 여기 있어. 내가 준비되면 가도 돼 라고 해주면 아이는 조금씩 뒤돌아보며 앞으로 갑니다. 엄마 품은 아이를 약하게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아이의 뇌가 충전되는 곳이에요. 낯선 사람 앞에서 아이가 엄마 품으로 도망쳐 올 때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아이가 자신의 안전기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안정되면 아이는 다시 세상을 바라봅니다. 엄마 어깨 너머로 낯선 사람을 쳐다보고 다시 숨고 다시 보고 손을 살짝 흔들고 나중에는 웃을 수도 있어요. 모든 과정이 사회성입니다. 낯가림이 없는 것만이 사회성이 아니에요. 불안을 느끼고 안전한 사람에게 기대고 다시 조심스럽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능력. 이것도 아주 중요한 사회성입니다. 다섯 번째는 낯가림 뒤에 있는 뇌의 질문을 이해하는 겁니다. 아기의 뇌는 낯선 사람을 볼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지? 내가 아는 사람인가? 엄마는 이 사람을 안전하게 느끼나? 이 사람이 나에게 너무 가까이 오지는 않나? 나는 지금 도망갈 수 있나? 엄마가 나를 지켜줄 수 있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을 때 아기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울음은 부모를 곤란하게 만들 위한 게 아니에요. 아기의 뇌가 보내는 경고음입니다. 잠깐만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조금만 천천히 해주세요. 그러니까 낯가림하는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말은 왜 울어? 가 아니라 아직 낯설구나입니다. 가장 필요한 행동은 억지로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안고 함께 바라봐주는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훈련은 혼자 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관계에서 낯선 세상을 조금씩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럼 낯가림이 심한 아이는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먼저 낯선 사람을 만나기 전에 미리 알려주세요. 아기가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부모의 차분한 목소리와 반복적인 설명은 도움이 됩니다. 이따 할머니 만날 거야. 할머니가 아기 보고 싶대. 엄마가 옆에 있을 거야. 안기기 싫으면 엄마 품에 있어도 돼. 두 번째, 상대방에게도 미리 말해주세요. 처음에는 바로 안으려고 하지 말고 조금 기다려주세요. 아이가 먼저 볼 시간이 필요해요. 울어도 괜찮으니까 천천히 해주세요. 이건 유난이 아닙니다. 아이의 뇌가 안전하게 적응할 시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 번째, 아이가 숨어도 억지로 끌어내지 마세요. 엄마 뒤에 숨는 건 무례한 게 아닙니다. 아이 나름의 조절 전략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주세요. 여기서 봐도 돼. 엄마 뒤에 있어도 괜찮아. 인사는 나중에 해도 돼. 그리고 잠시 후 살짝 쳐다보거나 손을 흔들면 그 작은 시도를 크게 인정해주세요. 봤네. 조금 궁금했구나. 천천히 해도 돼. 네 번째,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저 애는 잘 안기는데 너는 왜 그래? 형은 안 그랬는데. 친구 아기는 안 우는데. 비교는 아이의 뇌에 안정감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실망을 감지하게 만들고 새로운 상황을 더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평가가 아니라 번역입니다. 너 지금 낯설어서 그런 거지. 갑자기 사람이 많아서 놀랐구나. 엄마가 안고 있을게. 부모가 아이의 감정을 대신 말로 번역해주면 아이의 뇌는 자기 감정을 이해하는 법을 배웁니다. 지금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이 이상한 느낌이 무서움이구나. 낯섦이구나. 불안이구나. 그리고 이 감정은 엄마와 함께 있으면 지나갈 수 있구나.
이 경험이 반복되면 아이는 점점 자기 감정을 다루는 힘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낯가림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기억력은 더 좋아지고 언어 이해력이 늘고 감정 조절 능력이 자라고 사람과 상황을 예측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울던 상황에서도 점점 다르게 반응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울기만 하던 아이가 나중에는 엄마 품에서 빤히 쳐다보고, 그 다음에는 손을 흔들고, 그 다음에는 장난감을 건네고, 어느 순간 먼저 다가가기도 합니다. 이건 부모가 아이를 억지로 강하게 만들어서가 아니라 아이의 뇌가 안전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낯가림이 너무 극심해서 일생활이 어렵거나 시간이 지나도 불안이 매우 강하게 지속되거나 아이가 모든 사회적 상황에서 극도의 고통을 보인다면 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낯가림은 아이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아이의 뇌가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거예요. 아기가 낯선 사람을 보고 우는 건 부모를 곤란하게 하려는 행동이 아닙니다.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엄마가 너무 안아줘서 망친 것도 아닙니다. 아기의 뇌가 익숙한 것과 낯선 것을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아기의 기억력이 자라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기의 애착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기가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안전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아이가 낯선 사람 앞에서 울면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지금 세상을 구분하고 있구나. 안전한 사람과 낯선 사람을 알아차리고 있구나. 내 품이 이 아이에게 안전 기지구나. 지금 이 울음도 발달의 일부구나. 그리고 아이에게 조용히 말해주세요. 낯설었지?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천천히 봐도 돼. 아기는 그 말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목소리, 품의 온도, 차분한 표정, 기다려주는 태도는 분명히 느낍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아이의 뇌에 남습니다. 낯선 세상은 무섭기만 한 곳이 아니라 엄마와 함께라면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 곳이라고요. 완벽하게 사람을 잘 만나는 아이로 키울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엔 낯설어도 안전한 품에서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아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똑똑한 아이는 아무에게나 방긋 웃는 아이가 아니라 자기 몸이 보내는 신호를 느끼고 안전한 사람에게 기대고 준비되었을 때 세상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아이일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낯가림 때문에 괜히 민망하고 마음 졸였던 부모님들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엄마 품으로 숨어드는 그 순간에도 아이의 뇌는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누가 안전한지, 내가 불안할 때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세상은 어떻게 천천히 믿어가야 하는지 오늘도 많으셨어요. 우리 아이 낯가림 때문에 힘들었던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언니가 꼭 읽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